안녕하세요. 제임스 장입니다. 오늘은 내적 자산 관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인이냐 노예냐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과연 나는 내 내적 자산,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일까 아니면 노예일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성공에 대한 간절함, 또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힘, 열정, 집중력, 행동력,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안다. 내가 성공을 내가 하려고 하면 나는 그저 시간을 그냥 막연히 시간이 가니까 간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나는 내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내 시간을 보낸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결과의 책임은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라고 하는 내 인생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나는 이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내 가능성,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날개를 못 필까? 왜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그러한 것에 대한 그 이유를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내 가능성의 족쇄,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내 가능성이 날아가지 못하는 이유, 과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나를 묶어놓고 있는 그 족쇄는 과연 무엇일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다른 요인들이 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 관습, 환경, 교육, 경험, 그러한 것들이 과연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실패하는데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내가 가졌던 그 학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성공이 아니고 실패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고학력자, 정말 엄청나게 교육을 받은 석사, 박사, 그런 고학력자들이 어떻게 보면 백수로 살고 있다, 인생 실패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과연 나에게 성공의 어떤 요건으로 작용을 할까, 아니면 실패의 요건으로 작용을 할까? 그것은 다른 것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것의 주인이냐 노예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사, 박사, 그 학위가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끌려다니는 그러한 내가 그 학위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그러한 점을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주어진 상황에 선택한 반응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어떤 감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특히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주어진 상황에 선택한 반응에 불과하다. 자, 길을 가다가 미친 사람을 쫓아서 제 따귀를 한 대 때립니다.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정말 감정적으로 화를 확 내면서 그 사람을 내가 같이 두들겨 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는 완전히 망가진 하루가 되겠죠. 그런데 자, 미친 사람이 와서 제 따귀 한 대 때렸습니다. 허허, 나 오늘 액땜했네. 오늘 좋은 일만 있겠네. 그러면 그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으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 내 성공에 도움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택한 행동의 반복에 불과하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아침형 인간이 바로 그 아침에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성공했느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컴퓨터 게임 개발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올빼미처럼 삽니다. 아침에 잠을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는 아침에 일어나야지, 아니면 나는 밤에 일해야지 라고 하는 택한 행동의 반복에 불과하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겠고, 관습, 세월 따라 변하는 겁니다. 아마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러한 시대에 여자가 정치에 관여한다라는 거 불가능했었겠죠. 그것이 바로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변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청나게 능력 발휘하고 있는 거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환경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 환경,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내가 성공의 요인으로 이용하느냐, 실패의 원인의 어떤 그 요인으로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는 성공도 할 수 있고 난 실패도 할 수 있다. 제가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술 주정뱅이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두들겨 팹니다. 자식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루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싸움이 붙어서 한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살인범으로 이제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 술 주정뱅이 살인범까지 된 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한 아들은 아버지랑 똑같이 술 주정뱅이가 돼서 술집에서 폭행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아들은 대기업의 임원이 돼서 엄청나게 인정받고 성공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 두 아들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 아들이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얘기 같아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이 자랐는데 둘이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 아들은 그것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저런 아버지 밑에 나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술주정뱅이가 됐다. 폭행을 했습니다. 한 아들은 그 아버지 밑에서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내 성공 요인으로 나는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시대에 맞는 것을 배웠을 따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받았던 교육,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가 동그랗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무리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그것은 그 시대에 맞았던 것이지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교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영교수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성공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요인도 될 수도 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하면서 나는 전에도 안 됐었는데 그러한 경험이 그 경험의 노예가 돼서 나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에 실패했으니까 요러한 것을 나는 고치면 난 성공할 수 있어. 그것을 가지고 또 전혀 다른 해석에 의해서 다른 의미로 성공의 의미로 작용을 해서 나에게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반응, 감정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나는 과거를 바라보며 분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과거형의 그러한 것들이 내 가능성의 족쇄가 돼서 내 가능성이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이 정말로 슬픈 현실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고 내 감정의 노예였다. 내가 받은 교육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노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나는 내 감정, 습관, 관습, 환경, 교육, 경험에 나는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가? 내 습관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가? 그것에 지속적으로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나는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 내가 지금부터 그것을 내가 성공의 요인으로 내가 이용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이 한 대 맞았을 때 액땜했네. 오늘 이제 좋겠네. 그런 모습,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고 관섭도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거, 내가 어쨌든 새로운 반응을 보여서 나는 이제 아침 새벽에 일어나야지. 아니, 나는 밤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포커스를 두고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포커스를 두고 과거에 대한 내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반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바로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감정, 내 습관, 내 관습, 환경, 교육, 경험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좌지우지한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내가 선택한다. 그것이 바로 나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자, 주인으로 삽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삽시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훈련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스스로를? 최고의 훈련 방법은 감사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자 실패했습니다. 실패도 감사하죠.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은 나에게 오기를 제공한다. 그런 감사의 훈련 여러분들 정말로 필요할 겁니다. 감사의 훈련이야말로 흔히 말하는 긍정의 힘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운 건 뭐다. 고맙네. 이러한 어려움이 고맙네. 그러한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긍정의 훈련, 그 긍정의 힘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주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의 훈련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죠? 내적 자산 관리입니다. 내적 자산 관리. 지속적으로 내가 나를 키워나갑니다. 자, 카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서 자기 스스로가 점점 더 나아지는 것,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 점점 더 좋은 품질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또 어떤 습관을 내가 만들어야 할까? 그리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것을 반복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내 내적인 자산이 나의 어떤 감정과 습관과 관습과 환경과 교육과 경험 그러한 모든 것들 나의 자산들이 내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것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내적 자산 관리입니다. 자, 저는 오늘 사실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의 가장 기초 요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인적인 리더십, 바로 내면을 향하는 리더십과 밖으로 외면으로 향하는 공동체 속에서의 리더십 둘로 갈라집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동체 속에서의 리더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리더십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리더십, 딴 거 아닙니다. 주인의식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정말 내 운명을 내가 만들면서 가느냐 아니면 나의 과거의 경험과 어떤 학력과 어떤 환경과 그런 것의 노예로서 나는 내 인생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진 않느냐. 그런 주인의식. 그것 속에서 나는 개인적인 리더십을 내 인생의 리더십,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예로 살지 마시고 주인이 됩시다.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는지 첫째가 감사에 훈련하십시오. 둘째가 지속적인 품질 개발 그것을 하십시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기초요건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 가능성의 족쇄는 나다. 여러분들께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다. 아마 성공하게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어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아마 성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성공에 대한 책자, 성공하게 대한 책들 강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책은 7가지 성공 습관을 얘기하고 또 8번째도 얘기하고 12가지 성공 습관 10가지 키가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책들을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서 그 책에서 모두가 말하는 공통 분모 하나를 찾자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뀌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잠재력 그것이 날개를 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할 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왜? 그것만 깨면 됩니다. 그것만 깨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 못하는 이유는 남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다. 바로 나다. 내 가능성의 족쇄는 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출발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족쇄를 나는 어떻게 하면 깰까?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내면 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권을 되찾읍시다. 인생의 주인이 먼저 됩시다. 그러한 내 주변의 모든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제는 내가 조절한다. 그러한 주권, 본인 인생에 대한 주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학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의 시작이 바로 감사로부터 출발된다. 감사로 훈련하십시오. 둘째는 퀄리티 컨트롤. 내 내적인 자산.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가능성의 족쇄가 나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권을 되찾는 것. 거기로부터 성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냐 노예냐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KSA 분석, 또 그 다음에는 스워트 아날리시스, 그런 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 이제 시리즈 여러분께서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저에게도 가끔 이렇게 쪽지라든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날려주시면 저에게도 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멋진 출발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